자, 오늘은 부를 텐데 김종서 선배님이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죠. 일단 시작할 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요, 일단.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 앞엔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연 소식이랑 왜 갑자기 나오셨는지. 아니, 공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연 언제에서 홍보를 해야 뭘 하시는지. 3월 21일 그 서울 로나트홀을 시작으로 네. 이제 순회 공연, 전국 순회 공연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러면 뭐 싱글도 하나 내시는 거죠? 김장훈 씨가 이제 제 공연에 연출을 담당해주고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아이디어인데 이번에 그냥 가벼운 마음을 하나 음원을 하나 내지. 그래서 예전에 그 공연 때 제가 에필로그를 부르는 걸 보셨어요. 이제 그 노래는 난이도가 높아서 공연에서 항상 리스트에 빠져 있었어요. 공연에서 그거 하나 하면 끝이에요. 그냥 마감이야. 아, 너무 힘드니까. 팬들이 계속 요청이 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에필로그는 제가 고등학교 때 키를 딱 4개 음정을 내리면 아주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키였어요. 근데 지금 원키로 에필로그, 그러니까 상남자 진짜. 네. 이거를 이제 새로 음원을 내시는데 29년 전 그래, 30년 88할 때 김종서와 지금 김종서가 이제 대결하는 구도. 근데 그런 곡들이 진짜 멋있고 뭔가 그러니까 그 맛은 이젠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 노래를 만들게 계기가 사실 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신경 안 썼는데 김경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야야, 막 질러대니까 계속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또 부담이 확실히 됐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육집에서는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서도 이제 약간 쫓기는 거지. 힘을 많이 쓰는 느낌이 있으니까. 굉장히 정말로 좋은 그 메탈 보컬리스트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좀 더 센 걸 하나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요즘엔 또 강균성이랑 뭐 하더라고요. 거기 장훈이 형도 같이 나가가지고 한번. 저도 나갈 계획입니다. 진짜요? 예. 그러고 보니까 장훈이 형 있었구나. 장훈이 형 발라드는 너무 좋죠.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 너무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원으로는 한번 혼잣말도 좋고. 좋아요. 그 목소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쓸쓸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없어. 톤은 흉내낼 수가 없지. 악기가 좋은 거니까. 하여튼 장훈이 형도 한번 맞아요. 자원으로는 한번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해서 먹을 텐데 어떻게 가게 내가 지금 간장게장이랑 막 해서 조만간에 다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한번 장훈이 형도 모셔서. 저는 먹을 텐데 한번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하시면 되죠. 그리고 종수 형이랑 저랑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원래 말을 놓으시는데 뭔가 지금 갑자기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잠깐 긴장해서 갑자기. 말 놓는 거지 참.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갑자기 순석해 시선들 느낌이 나면서. 이게 또 기본 예전에 편하게 하시면 돼요. 8, 90년대 또 맞아, 옛날에 무조건 그런 게 있었어. 방송은 다른 영역이니까. 누구누구 씨 그러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형 그러면 막 혼나고 그랬었어. 그래, 맞아. 방송에서. 맞아. 미쳤냐 이러고. 맞아. 아무튼 그럼 일단 너무너무 높아서 일단 노래를 제가 나가 있고 따로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완성된 반주가 아닌데 급하게 MR을. 저 노래 녹음을 안 해서 아직 MR을 믹싱을 해가지고 이 방송 때문에 지금 준비한 거지. BPM 같은 거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BPM 조금 빨리겠고. 좀 빨라졌죠. 왜냐면 90년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가 편곡을 안 하고 편곡을 맡겼어.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나는 이거 이미 너무 고착돼 있어가지고 그쵸. 못 바꿀 것 같아. 그래서 템포 내가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건 얘기했고.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도 땡기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저도 거야. 정말 많이 불렀기 때문에 심지어 안 그래도 높은데 급하게 해야 되는. 일단 에필로그 새로 28년 만에 원키로 나오는 새로운 싱글, 아직 노래 안 하셨는데 공연 홍보 때문에 오늘 불러주신다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너를 보았지. 그토록 기도했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한때는 내 안에 너를 또 다른 나를 믿었어. 지금은 운명이 달라 서로 다른 두 길을 가진
행복하길 바랄게 아주 먼 곳에서 보이지 않게 내겐 전부였던 널 혼자 지키고 살면 돼 내가 싫어져 떠났다면 좋은 기억마저 가져가버려 미움만에 남아서 제발 널 지울 수 있게 한때는 내 안에 너를 또 다른 나를 믿었어 지금은 운명이 달라 서로 다른 두 길을 가지만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아주 먼 곳에서 보이지 않게 내겐 전부였던 널 혼자 지키고 살면 돼 내가 싫어져 떠났다면 좋은 기억마저 가져가버려 미움만에 남아서 제발 널 지울 수 있게 혼자 남은 날 위해 아, 힘들다, 이거. 아니 뭐 힘들겠어요 진짜. 이런 노래는 이제 A는 빼서 부르고 싶어. 전 A 가수기 때문에 벌스 가수. D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 부분만 딱 하면은 그렇게 난이도는 안 높은데, 계속 힘들게 감당하다가 거기서 맞아. 한번 더 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 울고 있는 뺨을 한 번 더 탁 때리는 거지.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멋있고 대단하시고. 아, 힘들게 했네, 되게 진짜. 장원이 형의 아이디어네 그것도. 아이돌 했어. 원키로 하자? 아 원키로 하자는 형의 의지. 아니, 원키를 하자고. 아. 그냥 이걸 또 낮춰서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도전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해보자. 근데 그냥 공연에서는 그래도 그냥 힘겹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공연은 그 에너지가 쭉 이어서 오는 거니까. 실제로 진짜 공연 위에 무대에 섰을 때는 노래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목이 지쳐있고 뭐 상태가 어쩌고 해도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아니야 이제 반 키를 낮추면 아마 힘이 남아도실 것 같아 난 되려. 남아들지. 되려. 네, 남아들지. 근데 녹음한 버전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에필로그 2026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큐. 그러면 요즘에는 공연 준비하시는 거예요? 공연 준비하고. 라디오는 라디오 하시고? 계속 하고 있고, 그거밖에 없어, 지금. 이게 전국 투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그래도 이제 소극장 무대를 계속 내가 이제 해오셨죠. 해온 거지.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나도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가 공연하면 될까? 아니, 뭐 사람 오겠어? 막 에이, 그랬었거든. 네. 실제로 7, 8년 전에 그 느닷없이 한 공연이 진짜 개폭망했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공연 하면 안 되는구나, 막. 그래서 그거에서 헤어나오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 분명한 건 우리나라는 공연은 특히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참 쉬다가 짠!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빨리 지쳐하기 때문에 맞아. 벌써 세상이 많이 맞아, 바뀐 맞아. 느낌일까? 알까? 근데 저는 노래도 지금 현역 중에 제일
단단하게 제일 잘하시고 지금도 계속 하시고 노래를. 저는 공연을 계속 해나가시면 저는 점점 무조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이 조금씩 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 규모를 조금 넓혔기 때문에 전국 투어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일단 한 바퀴 1년 쭉 굴려보자.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제가 그 유튜브 하면서 느꼈던 건 뭐 조장혁 형 노래도 그렇고 막 정말 700만 나오고 막 그치. 형님 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때 노래들이 갖는 어마어마한 힘과 향수와 니즈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고 갑자기 어디서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 그래? 김정수 선배님 콘서트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되게 하면 무조건 된다 주의야. 그래서 이번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공연하시고 계속 새로운 거 같이 해주시고 하면은 전 우리나라에 너무 보물이니까요. 뭐. 아유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부르시고. 아 진짜.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이제 부탁을 드릴 건데 저 반주는 뭐예요 그러면? 대답 없는 너. 아니 그러니까 어떤 MR이에요? 저거는 한 15년 됐나? 내가 다시 만든 MR이고. 선배님 데뷔하신 지 지금 몇 년이죠? 92년 솔로 데뷔고 밴드로 하면은 신화위 87년. 87년이면 되게 오래 했어. 40년, 39년이네. 벌써 그렇게 되네? 되게 오래 했다. 안 늙으세요, 그래도. 진짜. 야, 우리 때 진짜 김정서 헤어 트리트먼트 하루에 2번씩 한다면 이런 소문 있었다니까. 나는 모르지. 머릿결이 너무 그때 좋으시니까. 그랬어, 그때 그랬어. 그 저거는 저렇게 남자 머리가 찰랑찰랑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인터넷이 없고 괴담이 많을 때였기 때문에. 뭐, 걔 소문이지 뭐. 그러니까요. 제일 어이없었던 소문은 뭐 있으세요? 김종사하고 서태지하고 사귄다. 다행이다. 거짓말이었구나. 저도 믿고 있었는데. 그런 그룹 사운드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건가? 아니면 성격이 둘이 맞는 게 다 있었던 건가? 신화위 4집 앨범 할 때 이제 걔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베이스를 치는데 베이스를 연주를 되게 잘하는 거야. 박자 칼이고 막 우와 잘한다. 근데 이게 내면에서 못 나오는 애였지.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가리고 있는 애 있잖아. 눈 가리고 있는 애들. 네. 알고 보니까 나하고 되게 뭐 다른 건 되게 다른데 또 비슷한 건 너무 비슷한 거야. 다른 게 많아. 그리고 그래 나를 되게 따르고 그랬지. 그러다가 너무 친해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내가 그 앨범 1집 앨범에 코러스도 같이 해주고 내가 계속 지금 그 인연이 그냥 계속 핸드폰에 카메라 없을 시대 이야기네요. 그렇지. 네. 이거 그때 모토로라 이만하고 있을 때 그걸로 흉기였어 흉기. 이거 2배만 했어. 그거 무거워 그리고 무거워. 그거 던지면 살인이 있어. 살인. 그리고 서태지 선배는 너무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많이. 그렇지. 창구였지 내가 무슨. 아니 난 그때 재활원하고 끝나서 쫑파티하고 이랬는데 형님이 승훈이 형도 다 전화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누가 그랬다. 혁영이 그랬나? 하여튼 정상님이 진짜 다정하다고. 다정하다. 주변 사람들 다. 그런 성격 아닌데 나 원래. 그러니까 몇 명만 딱 그래. 난 못 그러잖아. 진짜 난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런 성격이 안 돼, 내가. 제가 더 귀찮게 해야 되는데 동생이 연락해야지 그걸 뭐. 아이 뭐. 저는 뭐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너넨 몰라 우리 어린 친구들은 너무 편하게 앉아있네. 김종선 그럼 차렷하고 있어야 돼. 쉬어 할 때까지 몸을 굳히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릎 꿇고 찍어야지. 무릎 꿇고. 아니 진짜 근상이 우리 음악 이제 다 그러니까. 믹스도 해주고 하는 음악 감독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믹스 해보면 알거든요. 소리의 힘과 그 알맹이가 오랫동안 소리부터 단련하신. 그러니까 이게 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 팬들과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성악 맞아요. 테너 수업을 받았어 한 2년 정도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많은 걸 얻었지 사실. 우리는 교육이라는 게 없었잖아. 그쵸.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게 저거였구나 하지. 뭐 윤필이 형 하는 거고 하면은 아직은 그렇게 노래해야 되는구나. 뭐 그래서 흉내내면서 공부하는 거지 뭘. 인권이 형 할 때는 개나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없었어 그냥.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딱 와. 한개 딱 왔을 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안 배웠으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악 교육을 받으면서 일단 나를 깨는 작업부터 했지. 내가 그전에 했던 방법들은 버리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한 몇 개월 지속됐는데 막 죽고 싶더라고 진짜. 근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될 것 같은데. 그게 보이지도 않아. 이게 될 것 같아야 하는데. 그게 무슨 뭐 따로 훈련처럼 이렇게 하면은 뭐가 근육이 올라오고 뭐 이게 보이잖아. 네. 그게 없지. 이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길이 보이고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얻고 그게 이제 토대가 돼서 길게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긴 것 같은. 그러니까 선배들도 공부하는데 그럼 진짜 해야겠네. 성악 공부했다면 노래를 성악적으로 가령 뭐
사랑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거든 원래. 그럼 이거 이상하잖아. 많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방법만 갖고 오는 거지. 반성하게 되네. 난 국밥을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까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잘못된 근데 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뭐.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도 무조건 위기가 올 것 같으면 많이 여쭤볼게요. 나 언제든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이번 투어가 아주 또 큰 발판이 되길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좀 나한테는 중요한 그러네요.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거거든. 씨앗 뿌리고. 그래서 여기서 잘 되면 크게 해서 내가 우리 프렌드 콘서트 할 때. 자원으로 할 때. 자원을 할 때. 내가 너무 그 무대에 대한 감회가 너무 좋아서 네. 그래. 나도 판을 키워서 360도 객석 쫙 이런 데서 해야지. 이제 뭐 그런 그때 꿈을 내가 가졌거든. 저는 뒤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올해 또 할 거지? 작년에 쉬었으니까. 작년에 쉬었죠. 올해도 한번 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셔야죠. 나도, 그래. 알겠습니다. 꼭 껴줘. 자, 그럼 노래 한 곡 더 한번 네. 청해 들어볼 텐데 대답 없는 너를 해주신다 그래서. 저 데뷔곡이고 나의 출세작이고 이 곡 때문에 진짜 2.0 차로 바꾸고 원래 뭐였는데요? 0.8 3팔이었는데 2.0. 2.0 바꾸고. 대답 없는 너 선배님의 2.0으로 바꿔준 그 노래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없이 멈춰진 하얀 손 서늘이 식어가는 눈빛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나 비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데 느껴질 뿐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가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들어준 나는 없는데 비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데 느껴질 뿐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
아휴, 일단. 너무 형 여유 있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것도 쉽게 할 노래가 아닌데. 쉽게 할 노래 아니야? 이게 어려워. 저는 어릴 때 CD를 안 사고 테이프를 샀어요. 테이프 써야 되지. 테이프를 사야 2개를 사니까. 이게 듣고 싶은 가격이, 노래는 많은데. 가격이. 그리고 이제 계속 레코드 가게 가서 아저씨랑 친해지면 이것저것 들려주고. 그러니까 선배님 앨범도 저는 다 테이프예요. 지금 CD 있어도 뭐 그걸 하겠냐만 테이프 늘어나거든. 그지? 그걸 몰랐지. 변형돼. 그냥 막 냉동실에 넣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진짜 어토리버스 없어가지고 그게- 이거 색연필 해갖고 이거 돌려갖고 그럼 다 늘어나 진짜로. 그러니까 야. 음질이 계속 이상해지는 거야. 냉동실은 진짜 민간요법이었어. 예, 예. 급할 때. 아이고. 소생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은 90년대. 야, 그때는 그리고 그 레코드사 샵이 있었잖아. 예, 예. 샵에서 지금 엄밀한 불법인데 2주에 그 히트곡 뭐 해가지고 팔았죠. 팔았어. 뭐 그 가게 주인이 자기가 딱 엄선해가지고 이번에 뭐 이렇게 더블tek에다 해서 뭐 해가지고 한 거구나. 그래서 팔았어 그거를. 근데 내 노래 안 들어가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되려. 거기서 내 저작권, 내 수익이 아니라 그냥 그래, 들어가야 어쩌면서. 되는데. 맞아. 와, 진짜 옛날 생각난다. 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내일 종환이가 새 거 낸다고 나갈 데가 없다는 거야. 음악 얘기할 데도 없고. 그 친구들 벌써 그럴 때가 됐다. 내 거 하자. 그러니까 좋지. 왜냐면 근데 그러는 거예요. CD를 왜 내야 되냐고. 맞아.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CD로 음악을 듣지 않는데 이제. CD 플레이어가 없지. 그러니까 차에도 안 나오고. 없는데 이제. 그러면 뮤지션은 뭘 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 근데 물리적인 게 이제 없는 거지. 굿즈잖아요. 그냥 굳이야, 맞아. 팬들에게 기념 내 디스코그래피? 어떤 기록? 그렇다면 왜 CD에다 해야 돼? USB 하든지. 아니면 그때마다 작업한 영상을 볼 수 있게. 좋다고 또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기가 뭘 좀 쓴다던가. 그렇게 기록하는 건 오케이인데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래도 CD 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음원 앨범 하실 거예요? 앨범에 의미가 곡을 있을까? 계속 쓰세요? 나 계속 쓰고 있어, 지금. 솔직히 그죠? 나 이만큼 스탁돼 있는데, 힘들까? 계속 혼자서 구시렁구시렁. 뭐야, 이거. 힘만 들고, 돈만 들고. 이게 문제가 또 대충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커리어가 되면. 그러니까. 선배님 세대 아티스트는 정말 내 피와 살을 깎아 넣어서 맞아. 하나하나 진짜, 1년 반, 2년 들여가지고 했는데 저기서 12명에서 곡을 하루에 3곡씩 쓰니까. 맞아. 살짝 박탈감이 좀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같이 써보고 막 송캠프도 하고 뭐. 근데 그게 또 자존심과 어떤 곡 쓰는 스타일이. 잘 맞지? 혼자 해버렸다는 사람들은 안 되지. 그건 그쵸. 그러잖아. 힘들지. 그렇다고 사운드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좀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그리고 제가 형처럼 작곡, 편곡을 연주까지 다 하는 원맨맨이 아니라 가끔 곡을 쓰지만 누구한테 곡을 받아서 부르는 가수고 제작비가 아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처럼 곡을 써내려면 맞아. 나 혼자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랩 가사도 내가 다 쓰고 그렇잖아요. 근데 선배님은 만약에 욕심을 버리면 곡 가사를 다 쓰시고 편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고생은 스럽겠지만 아니,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그 반응이 좀 안 오고 하면, 거기에는 박탈감이 일단 큰 거지. 경제적 손실, 이런 걸 떠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나한테 그 데미지가 정신적인. 뭐 하면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해 주셔야 되는데 해야지. 그거를 같이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연이 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요즘 홍보하는 방법은 옛날이랑 너무 또 다르기도 하고 너무 달라. 그리고 옛날처럼 내고 숨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뭘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새로 불러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기대되지만 쌓여있는 김종 선배님의 창고에서 곡이 쑥쑥쑥 계속 나올 수 있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 뭐 하나만 나한테 계기가 되고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생긴다면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 뭐 아직은 좀 기름이 좀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수 형님 노래 한 곡 더 청해 들으면서 인사를 할 텐데 이번에 공연 꼭 참석하겠습니다. 진짜? 네. 아유, 기억나겠네 또. 예매해서 가겠습니다. 땡큐. 이번에는 겨울비인데 늘어날 때까지 들었던 앨범 버전하고 조금 다르게 그냥 이렇게 내가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그냥
별빛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우울한 하늘과 구름 1월의 이별 노래. 별들과 저 달빛 속에도 사랑이 있을까. 애타는 이 내 맘과 멈춰진 이 시간들. yeah. 사랑해 행복한 순간들 이제 다시 오지 않는가. 내게 떠나간 멀리 떠나간 사랑해요. 겨울비 내린 저길 위에는 회색빛 미소만 내 가슴 속에 스미는 이 슬픔 무엇일까. yeah. 사랑해 행복한 순간들 이제 다시 오질 않는가. 내게 떠나간 멀리 떠나간 사랑해요. yeah. 사랑해 행복한 순간들 이제 다시 오질 않는가. 떠나간 멀리 떠나간 사랑해 여인아. 겨울빛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우울한 하늘과 구름 1월의 이별 노래. 아, 좋습니다. 막 틀렸어.